자, 이제 우리 요 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글을 읽으면서의 목표는 뭘까요? 네,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굉장히 요약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누군가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려면 어떻게 요약해서 전달하지? 그러기 위해서 가장 쉬운 실천하는 방법은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키워드를 정한다. 네. 자, 그럼 생각으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온 말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우리말을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자, 순우리말이라는 어떤 주인공이 등장을 했으니까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섞이지 않았다라는 설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특히 이 순이라는 단어가 섞이지 않았다라는 한자를 뜻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또 설명하기 위해서 순자라는 거 한자도 한번 선생님 써볼까요? 선생님도 한자 잘 모르는데 뭐 이런 글자였던 것 같아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엔 역시 주인공 찾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순우리말로는 해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 우리의 이 문장의 역할, 기능은 역할이라는 단어도 좋고 기능도 좋습니다. 바로 예시를 드는 겁니다. 여기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이거는 정의라는 거죠. 특히 이런 걸 우리가 개념이라고도 하고요. 원래 이 개념과 예시, 정의와 예시는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많이 나옵니다. 순우리말은 토박이 말이라고도 합니다. 토박이 말이라는 용어로도 쓰인다. 얘로 이렇게 연결. 자, 예시가 나올 때는 물론 그 많은 예시를 다 읽고 이해해도 좋은데 그 중에서 다 이해되는 거 말고 뭐 새로 왔던 거라든가 아니면은 좀 제일 쉬운 거만 한다거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순우리말로 달 이런 닭에 되게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한자로 달, 월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자어는 월인데 그걸 무슨 우리말로 하면 달인 거죠. 이렇게 한번 또 예시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적었습니다. 자, 지금처럼 우리가 어떠한 설명을 하려면요. 내가 돼지꼬리를 해서 내 알고 있는 것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알고 있는 것을 연결을 한다.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이와 반대로, 반대로란 말 듣는 순간 어때요? 순 우리말의 반대말이니까 뭔가 외래어인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반대말의 예상. 역시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기능, 역할적인 문장의 역할 같은 거, 그런 걸 기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 개념 플러스 예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조, 그리고 비교, 그리고 인과. 자, 이러한 것들을 찾는 게 우리의 글을 읽는 역할의 목표입니다. 자, 반대로한 말 들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이 우리말로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역시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이죠. 다른 나라. 우리말에는 이러한 말들도 순 우리말만큼 많습니다. 이게 많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말은 한자어, 기하어, 외래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자어, 기하어, 외래어 다른 나라에 한 것이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네요. 이제부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토박이 말이 아니라 이런 한자어, 귀하어, 외래어로 좀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나누어라는 말은 역시 이제부터 나는 세 가지를 분류해서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도 굉장히 문장의 기능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한자를 사용한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한자를 우리말처럼 자주 사용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자어라는 것이 이제부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자를 자주 사용했다.
역시 중국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한자어는. 이러한 말을 한자어라고 하는데 태양, 독서, 공부 등이 있다. 역시 예시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 또 뭐 공부라는 게 한자어인지 몰랐다면 또 체크해서 봐도 좋겠죠.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말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나라에서 온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빵은 원래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에서 팡이라는 부른 말에서 건너와 우리말로 자리 잡은 말입니다. 빵이라는 것이 하나의 예시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말은 한국어 속에 들어온 지 오래돼서 외국에서 건너온 말이라는 느낌이 없이 우리말처럼 쓰입니다. 이러한 말을 귀화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귀화어라는 것이 들어갔고요. 이게 오래됐다는 특징이 있네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것의 예로는 빵이 있는 거죠. 예. 가방도 그렇다네요. 구두, 냄비. 다 몰랐던 겁니다. 이와 달리 이번에는 어때요? 기화까지 했으니까 외래어가 나올 것 같아요. 버스, 택시와 같은 낱말은 사람들이 외국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외래어 같은데? 외국에서 건너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긴 오래된 거고 얼마 되지 않은 거네요. 버스는. 이처럼 외국어지만 우리말과 다름없이 쓰이는 말을 외래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말 같은 거죠. 버스면 우리가 외국어라고 하지 않죠. 자, 이런 걸 우린 또 외래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다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우리가 흐름도를 그려서 또 한번 얘기할 텐데, 자, 흐름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바로 목표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목표 질문은 순 우리말을 말하려고 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특히 다른 말에서 온 말이 내용이 되게 많죠? 그리고 한자어, 귀화어, 외래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글은 우리 말 중에서 좀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은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흐름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목표 질문을 하나 정할 거고, 나는 이제부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설명을 할 건데, 어떻게 질문할 거냐? 다른 나라에서 온, 자, 여러분들이 이걸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른 나라에서 온 우리말은 이 정도로 할까요? 자, 여기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우리말 여기 있네요. 한자어, 기하어, 외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막 설명할 텐데 한자어 같은 경우는 좀 쉽긴 했지만 첫 번째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우리말이라는 것도 있다. 첫 번째, 순우리말. 예를 들면 뭐가 있었죠? 달 이런 건 순우리말이야. 근데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한자어 얘기하고 싶어. 한자어는 뭐 중국하고 너무너무 친해서 나온 말이긴 한데 그 중에서 딱 그 기억에 남는 단어 뭐 독서, 공부도 좋은데 예시가 난 참 기억에 남고 좋은 것 같아요. 공부라는 단어. 그죠?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막 그 골치 아픈 얘기보다 예시를 들면 좋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또 한자어 다음에는 귀하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귀하되다. 무언가가 우리 거가 완전히 될 때를 우리가 귀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역시 이것의 핵심은 오래됐다라는 거였죠. 그죠? 예, 귀하어의 핵심은 오래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빵 같은 게 있어. 자, 마지막으로는 외래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외래. 외국으로부터 온 단어라는 거죠. 네. 자, 외래어. 역시 예시는 버스 같은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외래어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얼마 되지 않다. 최근에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자,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우리말은 뭐 어떤 게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 우리 순우리말 같은 달과 같은 순우리말도 있지만 공부처럼 한자로 된 것, 그리고 빵처럼 오래돼서 우리말에 귀화된 것, 그리고 버스처럼 최근에 들여온 외래어 같은 게 있어. 어때요?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너무너무 설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글을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요약해 봤어요.